오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실체를 일부 파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역시 사법부 수사, 미진과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 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증거 없는 내란몰이이자 정치 특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6건이 기각된 점을 근거로 들며 수사 정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2차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행정관과 군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했으나 김건희 씨가 계엄 모의에 직접 가담하거나 내란 설계자 노상원 씨와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 계엄 선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수사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면 윤 전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불법 공작이라 비난하며 정치권과 언론에 강한 적대감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한라인을 설치해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인프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0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통룬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급 한도를 없앤 무제한 K패스, 일명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 달 교통비가 지역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시스템이 매월 이용 금액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30% 환급 유형이 신설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이 8곳 더 늘어나 전국 218개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과 졸속 민영화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고강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300억 원 이상의 국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파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기구를 신설해 감시를 강화하고 모든 매각 정보를 온비드에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2018년 12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교단 행사에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정치인 5명을 초청해 항공료와 체류비 전액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품위서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는 선교활동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약 300만 원, 총 1,483만 원의 항공료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행사에 동행했던 정양석 전 의원은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모두 지원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별도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참석자 중 안홍준 전 의원은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정치권과 교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도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 정권 임명 인사에 대한 낙인 찍기이자 팥쥐 엄마 같은 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은 농식품부 당국자를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내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관으로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엄수했습니다. 이번에 봉안된 유해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철원과 파주, DMZ 백마고지 등 전국 34개 격전지에서 악천후를 뚫고 수습된 호국 영웅들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 주요 직위자와 유해 발굴 장병들이 참석해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41구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유해보관소에 안치돼 향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 무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오늘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사업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 총 12개 정거장을 잇는 국가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조 1,287억 원이 투입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광역메트롱준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부천시는 사업 완료 시 부천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천 구간에는 대장, 오정, 원종, 고강역 등 4개 정거장이 신설돼 시민들의 출퇴근과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임동원, 이인영 등 역대 진보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지난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 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제2의 워킹그룹 출범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대북 전문성이 부족하고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헌법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테슬라 연쇄 추돌 사고의 주원인이 약물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40대 운전자 A씨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습니다. 평소 뇌전증을 앓던 A씨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기절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찬변을 부른 것으로 보고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 가능성을 종합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응급실 뺑뺑이와 간병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최근 부산 고교생 사망 사례를 들며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명을 살릴 실질적 개선안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간병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에 앞서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단기 대책부터 시급히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부산 정책 포럼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 시행 5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본 등 해외로 떠나는 원정 치료 환자가 연간 3만 명, 유출되는 비용만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독자적인 재생의료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K바이오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도쿄 우에 노동물원의 마지막 명물인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사히 신문은 15일 당초 2월이었던 반환 시기가 도쿄도와 중국 측 협의 끝에 한 달 앞당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떠나면 일본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무려 53년 만에 단 한 마리의 판다도 남지 않는 판다 제로 상태가 됩니다. 일본은 추가 대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새로운 판다가 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반세기를 이어온 중일 판다 외교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더 큰 참사를 막아낸 시민 영웅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주인공은 현지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가장 아흐메드 씨인데요. 그는 유대인 행사를 겨냥해 총을 쏘던 범인을 맨몸으로 덮쳐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 등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자관계로 밝혀진 범인들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시민을 구해낸 그의 헌신에 호주 전역이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미 라이가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자료를 출판했다는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이미 1800일 넘게 수감 중인 그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이 초석 중 하나라면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특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스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재진과의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강력한 안정 보장이 있다면 나토 가입 열망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상기하며 기존의 정책 목표 달성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일면에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당 제9차 대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기간은 당결정 관철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새로운 변혁 단계로 이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고비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다음 기 5개년 계획 목표 수행회로 더 큰 보물을 내집자고 해도 값비싼 투쟁으로 안아온 상승 국면을 급속히 확대시켜 나가자고 해도 내세운 투쟁 과업 집행에서 사소한 미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12월 16일 월요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찾아왔던 반짝 추위는 내일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3도, 부산은 낮 최고 14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한때 5mm 미만의 비나 13cm의 눈이 예보돼 있어 도로 살얼음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자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